시장과 경제에 대한 흥미로운 주제를 가지고 다각적으로 토론해보는 시간, 마이턴 60초를 잡아라. 안녕하세요, 박수현입니다. 오늘 토론을 펼칠 두 분 모셨습니다.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디 레게너 디지털 리서치팀 한종목 매니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이디 윤마이 디지털 리서치팀 윤종 매니저입니다. 오늘 레게노님에게 새로운 상대가 오셨네요? 그러니까요. 박근홍 팀장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미소천사님 어디 가셨는지 모르겠는데, 다음을 위해서 아주 칼을 갈고 계신다고 합니다. 칼 갈 관상은 아닌 것 같은데. 사실 오늘 나오신 그 윤마야님 저랑 동기입니다, 동기. 진짜요? 네, 가까운 사람이에요, 가까운 사람. 진짜요? 저는 윤마이로 나왔는데 처음 뵙겠습니다, 레게노님. 저분이 저렇게 눈이 큰지를 오늘 알았습니다. 윤마애님, 닉네임은 무슨 뜻인가요? 제가 또 ETF계 지휘자 아니겠습니까? 만기가 있습니다. 풍부한 제스처로 시청자분들께 어필하겠습니다. 네, 토론에 앞서 두 분 선의의 경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마이턴 60초를 잡아라.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아볼까요? 토론 주제가 공개되면 각자의 의견에 따라 각각 1분씩 총 2번의 턴이 주어집니다. 마지막 최종 변론까지 끝나면 시청자 투표를 통해 승패가 결정됩니다. 네, 오늘도 시청자 이벤트는 계속되니까요. 영상 끝까지 보시고 많은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토론 주제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개별 종목 투자 대 ETF 투자. 어떤 것이 더 좋을까인데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본캐 이름이 한종목 아니겠습니까? 개별 종목 투자가 왜 좋은지 오늘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윤 선생 ETF 교실 다들 들어보셨죠? 자, ETF가 왜 투자해야 되는지 오늘 조곤조곤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바로 토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2007년에 있었던 워렌 버핏과 헤지펀드의 대결을 알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워렌 버핏은 인덱스 펀드를, 그리고 헤지펀드는 헤지펀드를 운용해서 누가 더 수익률이 높을까, 10년 동안 누가 더 수익률이 높나를 경쟁을 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워렌 버핏의 압승이었죠. 당시에 워렌 버핏이 선택한 이 인덱스 펀드는 연평균 7.1%가 상승을 했지만 헤지펀드 5개는 평균 2.2%밖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날고긴다라고 하는 이 헤지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을 못 이기는데, 그러면 과연 개인 투자자들이 시장을 이길 수 있을 것인가? 잘 보여주는 보고서가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는 자료는 2020년 코로나19 당시에 이 개인 투자자들의 행태를 모은 겁니다. 이때 당시에 대형주가 13.9%, 그리고 중형주가 26.4%가 올랐어요. 거래 비용을 대비해보면 개인 투자자가 굉장히 수익률이 낮았습니다. 이거를 따라갈 수 없다라는 거고요. 자, 윤만이 말씀대로 워렌 버핏은 인덱스 투자를 유독 강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몇 가지 종목에 굉장히 힘을 줘서 투자를 하고 계셨다는 거 아시나요?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 있죠. 네. 거기서 투자 포트폴리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바로 애플입니다. 네. 근데 그 비중이 무려 40%나 돼요. 그러니까 오히려 버핏은 본인이 좋다고 생각한 종목에 장기간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펼쳐서 큰 돈을 벌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ETF에 투자하는 것이 안 좋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한국 투자자분들이 ETF를 찾는 이유는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네. 대한민국 투자자분들이 올해 가장 많이 산 ETF를 제가 7가지로 추려왔습니다. 이 중에서 5가지가 레버리지 ETF예요. 그러니까 2배짜리, 3배짜리 변동성을 한국 분들은 즐기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런 투자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변동성이 심할 때는 오히려 수익률이 안 좋아집니다. 여기 보시면은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갔을 때 10% 오르고 빠지고, 오르고 빠지고 할 때 되면요. 레버리지일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률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가 진득하게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방법은 개별 종목을 꾸준하게 하기라. 인덱스 투자를 강조했던 워렌 버핏이 알고 보니 이 개별 종목에 투자해서 수익을 내고 있었고,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ETF 투자가 확실한 수익률, 확실한 메리트가 있다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토론 이어가 볼 텐데요. 윤마애님 턴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가 증권사 입사 면접 와서 이제 대기하고 있을 때 이 인사팀 직원분께서 와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너네는 증권사 하면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냐? 뭔데요? 여쭤봤더니 그것은 바로 근무 시간에 HTS를 켜놓을 수 있다 라는 거였습니다. 평범한 직장 생활을 하거나 굉장히 현생이 바쁘신 분들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한창 동학개미 얘기가 나올 때 오전 9시만 되면 화장실이
붐볐죠. 다들 이제 가서 이제 매매해야 되니까 몰래 몰래. 심지어 이 업무 시간에도 이 상사의 눈을 피해서 뭐 매매하거나 이런 경험들은 다들 있으실 겁니다. 모든 직장인들이 이 투자를 통해서 퇴사를 꿈꿔요. 그런데 이러다가 잘못해서 퇴사를 당하게 되면 바람직하지가 않겠죠. 인덱스 펀드를 추천드리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인덱스 펀드에 들어가서 마음 편하게 시장 수익률 쫓아가고 현업에 종사하면서 월급 올리고,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다라는 거 한 번 더 당부드립니다. 자, ETF나 펀드 투자에 있어서 가장 유명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 분산 투자에 대한 중요성을 언급한 거죠. 분산 투자를 시작했으면 진득하게 그 투자법을 이어가야 되는데, 솔직히 그런 인내가 투자자들이 쉽지 않다는 게 실적인 큰 문제입니다. 투자해놓고 20년 동안 놔둘 자신 있으세요? 솔직히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ETF에 수익이 나지 않는 기업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이걸 내 마음대로 제외할 수가 없다라는 말입니다. 게다가 대부분의 성과가 좋은 펀드들은 거기 안에 속해 있는 소수의 종목들이 크게 기여한 경우가 많습니다. 수십 개 종목 중에서 서너 개 종목들이 크게 올라가서 전체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그림인 거죠.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이런 ETF의 특징들을 사용을 하면 괜찮은 개별 종목들을 오히려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관심 있는 테마를 정한 다음에 그 테마에 투자하는 ETF를 찾고 거기에 ETF에 담아있는 종목들을 골라서 공부를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생략이 됐어요. 네. 그런데 이번 토론은 서로의 논리를 계속해서 반박하시는 구도였는데요. 이렇게 일부러 준비하신 건가요? 저 윤마애님이 저렇게 워렌 버핏 얘기할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진짜 다 보입니다. 보여요. 저 여기 와서 느낀 게 하나 있는데 네. 레게노님이 진짜 눈치가 없는 것 같아요. 누가 봐도 뭐 저희 학생 아닌가요? 네, 두 분 마지막으로 최종 변론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의 꿈은 다들 비슷할 겁니다. 이 투자를 통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고 독립하는 것. 하지만 이것은 단기간에 이루기는 좀 굉장히 어렵죠. 인덱스 펀드를 통해서 본업에 충실하면서 시장 수익률을 쫓아가는 굉장히 좋은 수단이 바로 ETF다. 성장 잠재력을 보이고 있는 혁신적인 개별 기업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장기간 공부하면서 투자하는 게 더욱더 유익할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오히려 초보 투자자들한테도 편안한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은 개별 종목 투자 대 ETF 투자, 어떤 것이 더 좋을지에 대해서 토론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네, 두 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에 저희 더 독특한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